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에 많은 것이 크게 변화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시나요? 리테일과 소비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바꾼 소비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이 산업의 변화를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지영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소비 양상의 변화로 비대면 혹은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의 성장과 그를 둘러싼 온오프라인의 어떤 성장세의 변곡점을 꼽고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2015년 정도부터 이 온라인의 성장에 꾸준히 성장했던 반면에 오프라인 기반 업체들은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많은 브랜드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온라인의 유입 인구가 급증했고, 또 반면 오프라인 기반의 외식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쇼핑 등의 영역은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온라인의 성장세는 더 급격히, 그리고 또 오프라인의 감소세는 더 급격히 감소하는 일종의 어떤 변곡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한 몇 가지 상품 카테고리 또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는 온라인 신선식품 카테고리입니다. 여러분들 신선식품은 오프라인이 우위를 놓치지 않았던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영역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먹을 상추나 고기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신선도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동안 미국과 그리고 또 여러 유럽 국가에서도 주와 또 내륙 간 이동도 금지되거나 몇 시 이후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락다운,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도 식료품까지 주문을 하게 되었고, 혹은 온라인으로 주문된 식료품을 픽업해서 갖다 주는 인스타카트라는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했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이 입점이 톡톡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쿠팡의 로켓프레시, 또 마켓컬리의 새벽 배송은 물론이고 이마트나 쓱닷컴 다양한 플랫폼들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게 되면서 소비자들도 신선식품도 온라인으로 한번 주문을 해보고 생각보다 만족스럽다고 여기게 되면서 온라인 신선식품 영역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모멘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온라인 명품 시장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입한 명품이 진품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었고, 온라인에서 진품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다수였는데요. 코로나19 동안 명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길트닷컴이나 퍼펙치, 또 우리나라의 반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명품 보증과 품질 관리를 보장하고 중고 명품 구매까지 가능하게 하다 보니까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저항이 이제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홈 트레이닝을 둘러싼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들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때문에 헬스클럽에 가서도 운동하는 것이 중단되고, 또 미국의 펠로톤 같은 홈 트레이닝 업체들의 매출이 몇 배나 늘 수가 있었는데요. 펠로톤은 스크린이 달린 자전거의 이 동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홈 트레이닝 가능한 그런 자전거와 멤버십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사실 실시간 동영상 강의를 통한 일종의 언택트 라이프 스타일이 더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게다가 2020년 9월에 애플이 구독형 피트니스 코칭 서비스 피트니스 플러스라는 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영상으로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애플워치나 애플앱과 운동과 건강 정보가 연동됩니다. 또한 애플 뮤직, 그리고 또 애플 TV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를 묶은 애플 원이라는 프리미어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일명 스마트 홈트가 확장되는 생태계를 확장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신선식품 쇼핑이나 명품 쇼핑, 그리고 또 홈 트레이닝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들의 어떤 성장 동력의 모멘텀을 제공한 것이 이제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언택트와 편의성으로 집약될 수 있는 소비 트렌드를 강화시킨 것인데요.
즉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더 큰 시사점은 사실 최첨단 기술이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서 소비자들이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마트에 차를 몰고 가서 주차하고 쇼핑하는 시간, 극장에 가는 시간, 이런 시간 자체에 대한 효용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즉 오프라인 마트에서 장을 보는 대신 마켓컬리나 쿠팡으로 새벽 배송으로 상품을 받아보고 온라인과 모바일로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즐기는 편의성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빠른 배송이 가능해진 스마트 물류와 또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변화된 소비가 과거로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편의성 중심으로 변한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이 코로나19라는 상황적 요소가 제거되더라도 과거로 100%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03년에 그 사스가 유행했을 때 중국의 온라인 쇼핑이 엄청난 성장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온라인 기반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유지되면서 성장해온 것이 어떤 하나의 역사적 증거인데요. 또한 커머스 허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겪은 소비자들의 67%가 온라인에서 쇼핑이 더 편리하다고 느꼈고 89%가 11월까지 현재와 비슷한 또는 더 많은 쇼핑을 온라인에서 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경험한 편리함을 무기로 한 언택트 트렌드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들인데요. 따라서 기업들은 브랜드보다는 누가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또 나에게 필요한 쇼핑 경험을 편리하게 제공하는가가 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키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이 앞으로 또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인으로서도 또한 기업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의 변화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편의성이라는 키워드와 언택트 소비, 로봇과 인공지능, AR, VR 기반의 쇼핑과 메타버스 등 이미 현실이 된 리테일의 미래에 두루 관심을 두시는 것과 함께 그 반대편에 놓인 오프라인 기업들의 어떤 고객 경험 중심의 전략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